올해 독감 사망자가 코로나19 사망자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처음인데 식당, 학교, 공공장소 왜 폐쇄를 안 하죠?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좀 자제하기로 하고, 이 질병청이 언론을 통해서 배포하는 쿼드데믹, 뉴스 기사 제목을 보시면 쿼드데믹 많이 나오는데 그 원인을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드데믹은 이제 말 그대로 숫자 4, 쿼드, 독감, 코로나, RSV, 노로바이러스 이렇게 네 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지금 기승을 부리는 팬데믹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이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인류랑 함께 해온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가 비교적 이제 새로운 변종이었던 동시에 어쩌면 기능 획득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건지도 모르는 그 사르스코브2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경쟁해서 다시 이제 이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코로나19가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엔데믹화 되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나 되는 바이러스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니까 너무너무 무서워. 이게 아니라 지난 5년간 압도적으로 강력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많이 꺾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위 기사에서는 이제 특히 영유아들이 합병증을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거든요. 미국 뉴스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독감 감기에 걸려서 이제 위험에 처하거나 고생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고 좀 딱하죠. 그렇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인 인구는 이미 해당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고 아직 어린 그 아이들만 이제 처음 노출이 되어서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엔데믹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초반에 양로병원에서 이제 노인들이 감염되고 뒤로 갈수록 아이들로 확산이 됐잖아요. 그랑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것이 이제 아이들에게까지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빌미가 되기는 했지만 아이들은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치명률이 0%에 가까웠는데 거의 감기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 왜 백신을 강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4세 이하 어린이들은 올해 이제 인플루엔자 올해 H1N1이랑 H3N2 서브타입인데 이것들을 저항하는 면역력을 못 갖췄다는 뜻이에요. 다 알겠는데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냐, 왜 너도 나도 다 감기에 지금 걸리고 있냐, 어른들까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마스크하고 격리하고 접촉을 피하면서 이 독감의 정상적인 그 순환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특히 어린이들이 더욱 실시간 면역력을 키우지를 못했고 아이들이 왜 학교 방학 끝나고 이제 개학을 하면은 개학 초기에 학교에 감기 돌잖아요. 그거랑 같은 현상이에요. 서로 교류가 없다가 이제 만나면서 막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거의 전체 인구에서 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서 생겨난 면역 각인, 임뮨 임프리팅이라고 하는데 이 면역 각인 현상도 이게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다시 지금 이런 쿼드데믹이 창궐하게 된 원인이 되었을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면역 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특정 백신을 이제 접종을 받았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그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만 키우면서 거기에 대한 면역만 키우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면역력들의 경계가 완화되는 겁니다.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질병들, 그 중에는 암도 포함되는 거고 전체적인 면역력은 낮아지는 거예요. 홍역 백신을 접종받았다 그러면 홍역 백신에 대한 항체와 예방 능력만 생기는 거지 오히려 다른 부분은 약해지는,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항체 의존 면역 증강이라고 하는데 요 개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집단 면역이 걱정이신 분들은 잘 몰라서 걱정하시는 거니까 반드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각자 면역력은 각자 책임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을 겪고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되게 높아지고 그 결과 비만이랑 지금 대사질환이 증가했거든요. 그럼 개인의 면역력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는 대사질환을 일으키고요. 암뿐만이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 대사질환도 면역을 떨어뜨린다고요. 코로나 때 보면은 대사질환자들을 우리가 기저질환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취약계층이고 위험하다 그랬는데 지금 대사질환이 훨씬 늘어났으니까. 자, 코로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보건당국이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강제 마스크나 자가격리 아니면 통행금지, 그 당시에 했었던 그
방역 정책을 다시 실시하지 않는지 궁금한데, 당분간 매년 겨울철이랑 초여름 독감철에 예년 같지 않은 센 독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제가 올렸다가 코로나 당시여가지고 영상이 이제 삭제되고 채널 정지당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여러분들께는 되게 익숙한 것들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비타민 C, 비타민 D 찾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좀 아시니까 아연, 케르세틴, 멜라토닌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은 이제 요오드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멜라토닌, 요오드, 그리고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셀레늄, 그리고 케르세틴, 또 항산화제로 알려진 EGCG나 NAC 성분도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